사회과학 미래전략 보고의 키워드들은 인구 전략, 노동 전략, 교육 전략, 그리고 사회 문제, 경제 전략, 정치 전략, 외교, 문화, 먼저 인구 전략, 저출산, 초고령 사회, 가족의 재구성, 주택 문제. 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썸네일 제목처럼, 썸네일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이 시간 독서하면 독서력 최소 300% 상승합니다. 라고 하는 조금 뭐 이렇게 자극적이고 어그로성처럼 보여지는 제목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그로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특별히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3 트렌드 신간 5권을 제가 읽은 그 실제 사례, 2시간 동안 읽고 정리한 사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독서 방법의 모델이라기보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좋은 케이스 정도로 받아들여 보시면 될 겁니다. 저와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의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또 여러분들만의 속도로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그러한 책 읽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한번 해봅시다가 아닙니다. 제가 짧은 그 4년 동안 10권의 책을 썼던 것도 바로 이 방법을 주로 합니다. 지금 2022년도 11월 달,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30일 동안 제가 구입한 책이 한 250권 정도가 됩니다. 성남시에서 지원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 저희가 목록을 제출하면 이렇게 1년에 얼마 정도 저에게 공급해주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원하는 도서 목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저도 새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탑에 있는 알라딘, 그리고 중고 알라딘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250만 원어치의 책을 뭐 짧은 한 달 동안 구입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책을 볼까요? 네, 다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 방식으로 그냥 며칠의 시간 동안 새로운 신간들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그 5권을 2시간 동안 읽은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나눕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행만 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행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2시간 300%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대로만 착실하게 읽고 정리한다면 300%그 이상의 상승 효과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독서에 있어서도요.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컨텐츠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방법들을 디자인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일단 제가 어떤 책들이 둘러싸여 있죠. 제가 매년마다 구입하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요. 출판사는 김영사에서 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카이스트 문술 미래 전략 대학원 미래 전략 연구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요. 이게 그 정문술 그 미래산업 회장입니까? 그분이 2013년도인가 수백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바로 카이스트 미래 전략을 위한 어떠한 그러한 보고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래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카이스트를 중심에 두고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 분야들을 말 그대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매년마다 한 권씩 이 책들을 구입해서 리서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년 한 권씩 사는 것이 있는데 박영숙 그리고 제롬 글렌 박사의 미래 보고서죠. 이것도 매년 한 권씩 구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개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트렌드 연구가인 우리 김용석 선생님의 이 책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조하고 있는 책들이고요. 이 책은 소개만 해드리고 바로 치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송기령 박사, 송기령 부사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부사장님과 그 팀원들이 쓴 책인데 그 팀원들이 쓴 책, 트렌드 노트라고 하는 곳에는 송기령 이 부사장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 월마다 이렇게 내는 그 잡지가 있거든요. 네,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그 팀원들이 생활 변화 관측서라고 하는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행한 그 내용들은 3개월 동안은 공개하지 않고 그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나 또 다른 이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압축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잠깐만요. 네 가지 맞습니까? 다섯 가지였는데. 네. 하나 안 갖고 온 게 있네. 네.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김난도 교수와 그 팀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 이후로부터 매년 트렌드를 분석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책들입니다. 네, 이 책들 모두 씌우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시간 독서하면 독서력 최소 300% 상승한다. 이제 실제 사례 독서가 되는 것은 바로 2023년 신간 5권인데요. 지금 우리 누구 겁니까? 박영숙과 제롬 글렌 박사의 책은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지금 4권만 가지고 왔는데요. 뭐 매년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로 내놓는 보고서, 그리고 대중서로서 어느 정도 정제된 언어로 뭐 읽기 어렵지 않은 그러한 대중서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짧은 시간에 세상의 변화를 감지해낼 수 있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지만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오늘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되는 그런 근거 자료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정독하느냐? 예, 정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연구하고 저술하고 있는 그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이 분야 미래 예측과 관계된 전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 방법대로 학습하는 것은 비단 이러한 트렌드와 관련된 책들만이 아닙니다. 독서법에 대한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글쓰기에 대한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역사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떠한 주제에 관계돼서 책을 쓰든지 공부를 하든지 저는 일단은 분야의 모든 책을 정독하지는 않습니다. 분야의 마스터북 한 권, 두 권, 세 권 정도는 정독합니다. 그리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일한 분야의 책 수십 권, 수백 권은요. 지금 이렇게 5권을 2시간 정도 훑어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스킵해 가면서 동일한 내용을 보지 않고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내 가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저의 독서력은 지금까지 훈련되어져 왔고, 그리고 독해 능력, 그 문해 능력, 그리고 세상을 예측하는 그 예측력은 이 방법을 통해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빠르게 상승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과 자료 화면 하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읽어 나갈 때 2시간 동안 이 5권의 책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제가 찾는 것은 키워드입니다. 먼저 목차, 표지, 그리고 이 안에 장들을 빠르게 훑어 읽어 나가면서 이 책에서 2023년을 예측하기 위해서 선택한 키워드들을 먼저 뽑아내는데, 이 책을 한 20분, 30분 정도 할애하여 읽어 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 노트를 읽어 나갈 때도 본문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목차를 읽어 나갈 때도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갖는 것은 이 책에서 말 그대로 트렌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선택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트렌드 노트 라이프 트렌드도 마찬가지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저는 그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가까운 청계산에 있는 글램핑 캠프장을 찾아서 1박 2일 가족들과 함께하고 왔는데요. 저녁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저녁에 불을 켜고 각자 가져간 책을 가지고 책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5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캠프장에서 읽고 저만의 표기로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리고 월요일 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내어서 이 5권의 2023년도의 트렌드를 분석한 이 자료들을 저만의 분류법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저는 크게 1020, 100, 우리 십진물리에서는 100은 철학이죠. 200은 종교고요. 종교, 철학, 미래 전략, 보고 키워드들을 정리해 봤고요. 300 사회과학의 미래 전략, 그리고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이 4개의 큰 폴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5권의 책을 분석하고 정리한 종교, 철학, 미래 전략 보고는요. 2가지 키워드는 가치 파괴와 사회 변화였습니다. 가치 파괴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회 변화는 종교 이탈, 그리고 그 종교 이탈의 배경 속에는 생존 라이프 스타일이 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종교 철학에서 살펴야 될 것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깊숙이 들어오게 됐고요. 종교인은 그것을 배제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뭐랄까 언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것은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이탈을 좀 더 살펴본다면 수명 연장에 따른 수명 연장과 종교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도요, 은퇴 시기가 자연스럽게 수면 연장에 따라서 점점 연장되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을 만난 종교인들은 핀테크와 민테크, 어찌 보면 스마트 시대의 미니스트리, 그 사역에 있어서 변화해가는 그 발전의 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많은 종교인들에게 던져진, 어찌 보면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변화하는 시기에 앞서가서 때로는 발맞추어가서 어느 정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냈겠지만, 또 많은 목회자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함으로 해서 큰 위기에 봉착한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영상이 올려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종교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유튜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플랫폼 그 이상의 가치가 오늘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철학을 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3년 전에 출간한 책에서 표현했습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은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한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종교인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에 있어서는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종교의 이탈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동시에 더더욱 종교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학 미래전략 보고의 키워드들은 인구 전략, 노동 전략, 교육 전략, 그리고 사회 문제, 경제 전략, 정치, 전략, 외교, 문화, 복지, 경영, 안보, 국방, 식량, 통일, 관광의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인구 전략, 저출산, 초고령 사회, 가족의 재구성, 주택 문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모두 전문가의 수준으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책들을 통해 살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래머 단계에서는 이 키워드들을 정리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데, 이후에 로직의 단계에 가서는요,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저의 먼저 디폴트 값을 전제로 한 의견,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책들을 보면서 들어온 정보가 있죠. 그러나 그 정보는 굉장히 깊숙이 다룬 연구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이러한 그래,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지? 어떤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의 의견을 써보는 겁니다.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메타 인지력은 독서를 할 때가 아니라 글쓰기를 하면서 명료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는 기회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부분. 여러분,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절대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가족의 재구성, 주택 문제, 인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저출산, 출산과 보육, 자녀 교육, 초고령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죠. 평균의 실종, 나이듦, 죽음, 노후소득, 재사회와 교육, 앙터프리너십. 여기서 죽음에서 좀 더 나가면 웰다잉.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디자인하고 준비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노후소득, 경제적인 독립을 많은 이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재사회화,
여러분들 이제 60, 저랑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한 13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평균 나이가 56세입니다. 정말 건강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68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젊은이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89세십니다. 89세에게 68세는요, 정말 까마득한 어린 젊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의 68세 그분은요, 예전에 40세 이상으로 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은퇴 시기가 내 삶의 은퇴 시기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커리어의 확장, 연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 학습자의 자세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요, 커리어의 확장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우물 파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우물 파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앙터프리너십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가 정신이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사람, 사업을 젊은이 때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60이 넘어서 사업을 시도한 사람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덕후 그렇게 좋은 어떠한 그러한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덕후가 그것을 자신의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아서 자신만의 어떤 그 기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학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책들을 보는 가운데 발견한 키워드들입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들은 뭡니까?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키워드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 시간이 많이 가죠. 가족의 재구성 한번 살펴볼까요? 축소사회, 1인 가구의 증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 초저출생, 인구절벽, 축소사회, 공동체 해체, 수축사회, 나노사회, 외로움에서 홀로 있으면 나가라. 이 사회학의 문제는요, 위에서 살폈던 종교 철학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는 아니죠. 연결되어 있죠. 1인 가구의 증가, 집밥과 밥집, 이런 키워드들이 따라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문화 전략, 한글과 한국어, 초저출생, 주택 문제, 강남 불패, 도시 탈출, 러시틱 스타일, 도시와 자연, 노동 전략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디지털 시대, 일과 노동의 비례, 인공지능 일자리를 대신하다, 기계와 자동화, 그 다음에 생산성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경영자에게 최선의 선택, 글 쓰는 인공지능, 농업, 키오스크, 의학, 청소 로봇, 행정관리. 지금 이것은 제가 키워드들만 정리한 것입니다. 지능형 로봇, 일상화, 디지털 휴먼, 인플루언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디지털 휴먼이 등장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가속화되겠죠. 원격 근무, 출근 넘어 재택, 스타벅스, 워케이션도 원격 근무와 연결고리가 있죠. 아웃소싱, 주 4일제, 노동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키워드들입니다. 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육 전략, AI 시대의 교육, AI 활용, 평생 교육, 고령화 사회. 이 아까 전에 우리 노동의 문제 속에서 다뤘던 키워드들이 또 교육 속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노인소득, 제사회화 교육, 사회 이동성, 계층 이동, 지식 활용, 문해력 높이기,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 지나가겠습니다. 역량 강화, 트리비움, 고도화 교육, 정보력의 고도화, 사고력의 고도화, 표현력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뭐 이 부분은 책에서 발견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제가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쏟아왔고요. 앞으로도 집중할 것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교육, 기회부여, 불평등 강화, 과잉보호 넘어 주도성, 독립성 강화, 단기 속성 신기술 학습과정, 마이크로 칼리지, 나노 디그리, 뭐 여러 그 과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이 유일한 어떤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문이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라이프로그, 라이프 로깅 문화 이해, 빅데이터 활용 자기관리, 교육관리. 바로 이 부분이 사회학 쪽에서 교육 쪽에서 살펴볼 키워드들이고요. 사회 문제, 젠더 갈등, 세대 갈등, MZ세대, 알파 세대, 경제 전략, 금융 전략, 전략 소비자, 디지털 자산 창업, 공유 경제, 신사업 육성, 구독 시스템 확산, 웹 3.0, 메타버스, 인공지능 투자 전략. 지금 이 키워드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된 키워드들이 아닙니다. 제가 받아들인 정보를 나름대로 그냥 제가 알아볼 정도로만 키워드로 정리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하나하나를 저의 언어로 이제 정리, 문장화 시켜 나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키워드 하나가 책에서 볼 때 한 꼭지 그 이상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요. 수많은 꼭지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창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기업가 정신이 위에 교육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경제 쪽에서 또 나오네요. 공유 경제, 소유에서 공유로.
신사업 육성, 서비스 제조 융합, 내수 확대, 구독 시스템 확산. 예, 저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 시스템에 내가 가입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경제 활동에 있어서 구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말 그대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3.0? 메타버스. 예, 왜 3.0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메타버스와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죠. 디지털 월드입니다. 놀이터, 배움터, 일터, 장터가 됐습니다. 옛날에 그냥 아이들이 시간을 쏟는 그러한 공부와의 반대 개념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투자 전략,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중앙화, 국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 블록체인 거버넌스 활용 전략, 디지털 프로파간다. 이 안에 있는 것들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외교 전략, 통합 외교, 국제공헌, 문화 전략, 인문 콘텐츠 개발 타 분야와의 협업, 복지 전략, 지속 가능 더 풍요로운 세상 속 실업자들, 기본 소득 제도 마련, 소득 분배 제도, 경영 전략, 기업의 미래, ESG, 안보 전략, 사이버 안보 감시 사회, 디지털 신분증, 국방 전략, 식량 전략, 식량 안보 농촌의 미래, 농촌 전략, 통일 전략, 한반도의 미래, 관광 사업, 호캉스. 예, 지금 제가 간략하게 2시간 동안 읽었던 사회과학 보고서의 중에서 지금 간략하게 살펴본 키워드들입니다. 뭐 다음도 잠깐 볼까요? 자연과학 미래 전략 보고는 간단합니다. 환경 전략, 위기의 지구, 기후 전략, 자원 전략, 에너지 전략, 해양 수산. 위기의 지구를 보면요. 예, 지구는 정체성, 기후 전략, 온난화 저탄소 전략, 탄소 관련 규제, 미세먼지 탄소 포집, 탄소 배출세, 탄소 거래제. 제가 왜 이 환경 전략에서 위기의 지구에서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한번 저희 언어로 정리해 봤냐면, 여러분 지구의 환경의 문제를 그냥 저쪽에서 오염이 발생되고 있고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면 이 지구의 위기, 이 환경의 위기는요, 그냥 남의 위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입각해서 바라본 미래 나의 자화상이거든요. 내가 오늘의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구가 펼쳐지고 내가 어떤 미래 지구로 살아가고 내 자녀들이 살아갈 지구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 생각해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바로 이러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있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책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하나하나의 정보를 모두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관심 갖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먼저는 이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들이 이야기한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초기값의 의견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수고해서 잡아놓은 그런 키워드들은요, 우리의 공부에 영역을 굉장히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에너지 전략, 에너지 전환 대체 에너지, 지속 가능성 스마트화,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해양수산, 뭐 양식업. 예, 이제 기술과학 미래 전략입니다. 기정학, 국가 간의 관계, 그 패권의 관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지리적인 것이 어떤 그 정치 외교적인 그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리적인 지정학이 아니라 테크 기술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그러한 국제 관계가 재편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의 신냉정 시대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과학자본 축적.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읽은 책을 우리가 숙지한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추격형도 아니고요. 그냥 저 뒤쪽에서 그냥 끌려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독서 방법, 키워드들을 정리하고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기 위한 이 키워드들을 정리하는 이 작업은요.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그룹에 내가 서기 위한 꼭 선도해야만 뭐 제 역할 감당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속한 분야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선도자가 되기 위한 노력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속한 분야에서만큼은 선도자가 되고 싶어요. 단순히 뭐 리더가 돼서 인정받고 싶다가 아니라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저는요. 제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선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 분야의 키워드들에 관심을 갖고 세상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제시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제가 갖는 그 신앙의 미래상, 그 미래 목표는요.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과 절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본 축적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디폴트로서의 기존 지식에 새로운 훌륭한 지식들이 연결되면서 축적되는 겁니다. 그냥 쌓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리가 돼야 되겠죠? 내 의견을 피력해야 됩니다. 기술 주권, 기술 식민지 극복 전략. 지금 이 정보 정리 과정 자체가 정보의 식민지, 남의 어떠한 그 정보와 지식과 가르침에 의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지능. 빅데이터도 이제는 식상한 용어가 되겠죠. 디폴트 값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지능형 로봇, 로봇과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온 미래입니다. 반려 로봇 산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진화, 가상이 이제 현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증강현실 마찬가지죠. 증강현실이 우리의 놀이가 됐습니다. 블록체인. 또 여기서 기술과학에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기술 속에서 자연과 연결되고 사회와 연결되고 이제는 종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3.0 시대의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적재산권, 사이버 보안, 디지털의 이러한 이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료 전략 매우 중요하죠. 전염병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여러분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간이 만든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전염병, 이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를 바이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그 돈을 버는 수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수명이 연장된 이 시대에 그냥 수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바이오, 내 신체는 내 정신은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버랜드. 오늘 우리가 이제 피터팬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가위, 차별적 미래, 장기 재생, 치매 치료, 질병의 난제 해결, 유전자 조작 넘어 편집, 생명 연장, 노화 중단, 냉동 보존, 라이프 로그, 머신 러닝의 진보 임상 기간 축소, 치료 이전의 예방, IBM의 인공지능 의사 왓슨. 이것은 정말 구시대적인 어떠한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충전 시대, 소재, 배터리 혁신, 샌드박스, 기술 혁신의 실험장, 뭐 그 자체가 샌드박스 아닙니까? 테스트 베드, 샌드박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샌드박스,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여러분들만의 그 샌드박스,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거 말고 테스트 베드로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레벨 업 시켜나가는 스케일을 확장해 나가는 기술 혁신의 그 실험장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마련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정치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샌드박스뿐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서의 샌드박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예, 미디어 전략, 통신, 랜선 라이프 공유 플랫폼 라이프 로깅, 고대역폭 저비용 통신 시대, 초연결, 스타링크 등의 서비스 강화, 랜선 라이프, 인스타 감성 유튜브 광장 메타버스. 이 미디어에서 이제는 랜선 하나의 라이프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는데 이걸 무시한다고 그것이 무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변화에 그냥 추격자로서만이 아니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랜선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통전략,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도시망공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 도전.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항공 모빌리티, 무인 드론, 교통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분 드론이 1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비쌌습니까? 10년 전에 수천만 원 하던 것이 이제는 100만 원대에서
그 기능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일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맞춤형 공유 서비스, 언어 전략, 음성 인식, 언어 특성이의 사물 인터넷과 결합. 특별히 저는 이 언어 전략이 있어서 제가 뭐 수많은 키워드도 있겠지만 뺀 것은 사고력이 전제되지 않은 외국어 교육. 여러분, 그것을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는 번역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 언어 정도는 커버하기 시작한 것은요. 제가 2006년도에 190일 동안 세계 여행할 때도요. 그때도 아주 초급의 어플을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로서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극단의 노력 없이 그냥 동일한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때 아이들이 몇 문장 외워서 샬라샬라 하면은 그 아이들이 어떠한 그 진보를 굉장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최고의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모국어의 사고의 역량이 임계점을 넘어선 그 분야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90% 이상의 그러한 노력은요, 모국어의 사고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 네덜란드처럼, 네덜란드 옆에는 벨기에도 있고요, 룩셈부르크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독일도 있어요. 그냥 그 환경 자체가 다양한 언어,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위치에 있는 곳에서는요, 사고를 훈련해 나가면서 외국어를 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해서 엄청난 사고의 역량과 함께 외국어의 탁월한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할 사람은 하십시오. 다만 저는 제 딸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모국어의 사고 역량을 나름대로 그 나이 때의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 관심을 가졌고요. 그가 이제 그 사고 역량을 가지고 외국어 기술로 봤습니다. 그 외국어를 받아들이면 준비된 모국어의 사고의 역량을 가지고 이 외국어라고 하는 기술과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외국에 유학 가서 그리고 거기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을 현지의 기업에 진출한 사람들이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요. 영어라고 하는 기술적인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고의 역량이 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와서 어릴 때부터 와서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정체성,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훈련된 모국어의 어떤 그 사용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학 생활 이후에 한국을 여행으로 와서 자리 잡습니다. 모국어로서 각자의 언어권에서 사고가 훈련된 정체성이 분명한 가치관이 있는 이들이 이제 한국어를 기술적으로 도구적으로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에 자신의 모국어에 훈련된 사고 역량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눌하더라도 그 어눌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안에 그들의 가치 있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음이 좋아도요, 거기에 담겨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언어 전략에서 외국어와 관계돼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러프하게 저의 생각을 좀 전해봤습니다. 뭐 스마트 시티, 생체 인식, 우주 전략, 양자 기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난 캠핑에서 2시간 동안 읽었던 이 5권의 미래 트렌드 전략 보고서, 이 책들을 읽고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직 단계에서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냐? 예, 이 다양한 주제들을 나를 개발하기 위한 입장에서 하나하나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미래 전략 보고에서 기정학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지정학이었는데 지금 기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들을 써나갑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 외교, 국제 관계에 대해서만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키워드와 연결시키다 보면요, 이렇게 새로운 어휘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의는 내가 전문 분야로 훈련된 영역이 굳건히 서 있을 때 새로운 신조어,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와서 연결되는, 여기서 창의가 나타나고요. 그것이 창의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없는 사람에게 드는 창의적인 생각은요, 창의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비단 이러한 미래 트렌드 책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책을 십진분류의 체계로 정리를 하고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나의 언어로, 자녀 교육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회 교육과 사회 교육의 관점에서 계속 책을 써나가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미래 트렌드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과학, 자연과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종교철학, 그리고 여기에 기입하진 않았지만 예술적인, 그리고 역사,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모든 주제들이 결코 하나의 낱개의 주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긴밀하게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그들이 바로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그 종교의 신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그 신앙의 가치를 내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과학자로서, 역사가로서, 철학가로서.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그냥 책을 무턱대고 정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독은요, 여러분의 초기값, 여러분의 수준에서 이 책을 읽어나가는데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잘 읽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보세요. 책 속에서 키워드를 찾고 먼저 이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나의 언어로 정리해 보세요. 어휘력사전에서 제가 제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사전에 있는 정의를 외우고 받아들이기 전에 그 어휘에 대해서 너의 정의를 꼭 먼저 해봐라. 여러분, 나의 정의를 한 뒤에 사전적인 정의를 보잖아요. 그럼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나의 정의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전적인 정의를 받아들일 때는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망각이 늪으로 그냥 새로운 정보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마지막 레토릭은 그냥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종교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것으로 정리되면 그러면 뭐 행복한 삶을 사나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삶, 라이프 로깅 그 자체, 삶의 순간순간의 그 기록들은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나누며. 배우면은 매일 글쓰기 개인 유튜브 운영. 그냥 제가 그냥 하나의 예로 써놨는데, 매일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죽음을 내가 정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죽음이 내가 정의한 그것이냐? 아니죠. 우리의 레토릭은 먼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평생의 삶이죠. 왜 배워야 됩니까? 왜 평생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소중하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고, 여러분, 그러면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강조하고 글쓰기를 강조하고 배움과 트리비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삶에 있습니다. 삶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레토릭에 있어서는요, 저의 이 배움의 과정들은요, 설교를 통해, 강의를 통해 세상에 던져집니다. 저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중요한 레토릭 가운데 하나는 책쓰기입니다. 텍스트북으로서의 다양한 주제들의 책을 써나갈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지금 읽기와 쓰기, 문해력과 그러한 글쓰기에 관한 책을 썼지만요, 지금 역사에 대한 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건강에 대한 책도 쓸 겁니다. 과학에 대한 책도 쓸 겁니다. 경제에 대한 책도 쓸 겁니다. 왜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고, 목사로서의 그러한 가르침은 그 시대, 그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북뿐만이 아니라 저는 워크북, 누군가한테 하게 하는 것.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이 문심에도 어휘력사전, 아포리즘 작가노트, 인터로뱅 질문노트, 폴리메스 다이어리, 실제 지금 출판을 앞두고 있는 교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사업. 이것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그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겠죠. 이것이 다 레토릭이에요. 제대로 된 독서와 제대로 된 정리, 그래머 로직의 단계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책을 제대로 읽으면, 제가 지금 독서력 최소 300% 상승합니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독서력이 아니라 삶의 라이프 로깅의 질이
300%, 1000% 증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만 똑똑해져라. 여러분 독서 잘해라. 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서를 잘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실제 사례, 2023년도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책을 제가 2시간 동안 키워드 중심으로 읽고 제 기존 지식과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을 짧게 한번 이렇게 좀 단순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독서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기서 하나의 강조점만 재차 강조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나의 초기 값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글쓰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할 땐 아는 듯한데 글로 표현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분명히 하얘지고 선명해집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이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트렌드와 관계된 책 5권 실제 사례 소개가 실제로 썸네일의 제목처럼, 썸네일의 제목은 미리 뽑아놨거든요. 이렇게 2시간 독서하면 독서력 최소 300% 상승합니다. 독서력 앞에 행복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2시간 독서하면 여러분의 행복도는 최소 300% 상승합니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런 얘기 정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그래서 그냥 독서가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독서,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지식, 공부 잘하는 자녀를 넘어서 결국 행복한 삶을, 라이프 로깅을 세워나가는, 디자인하는 그러한 독서가 장대훈 독서대학을 통해, 그리고 문해력 스쿨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바로 저의 비전과 사명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